어느 날 병원에서 2년 넘게 3교대 근무하며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어도 임상이 잘 맞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재밌다고 생각하며 근무를 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고, 이대로라면 임상에서 오래 근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간호직 공무원을 생각하고 대박 열린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박 열린 고시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간호직 공무원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여러 학원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3교대에 이미 몸이 맞춰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실강을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위에 간호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 정보를 얻을 수 없기에 제 발로 뛰고 직접 하나하나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많고 가장 광고성 글이 없는 대박 열린 고시학원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긴 했지만, 실강을 들을 예정이라 상담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여러 학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예약해야만 상담을 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1년 안에 합격하기 힘들다 등 이제 갓 시작하는 수험생의 기운을 빠지게 했지만, 대박 열림에서는 저희 학원에 너무 잘 찾아오셨고 합격은 본인에게 달렸다고 해주신 말이 제가 합격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고, 학원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하여 대박 열린 고시학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교수님들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국어는 문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쉬는 시간에 김철민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 교수님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화반 수업 때 문제 풀면서 배운 문법을 문제에 적용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한자까지 다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 외에도 매일 15분에서 30분씩 교재에 있는 한자, 속담, 사자성어를 보며 익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 담당 오건영 교수님은 문법 중 암기해야 하는 부분을 노래로 만들어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노래로 해도 암기하기 힘든데 교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주신 덕에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 것과 교재 뒤에 단어 문제를 푸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영어 담당 박동현 교수님은 영어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학생들이 직접 대답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시고, 어느 부분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 주셔서 복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끝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관계대명사를 어려워했는데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바로 이해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독해 문제풀이도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독해의 정확도는 높이면서 부담은 줄여주셨습니다. 한국사 담당 강하영 교수님을 만나기 전 고등학교 때는 이과 공부를 하고 대학생 때도 한국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생애 거의 처음으로 한국사 공부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는 것도 모든 내용을 암기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하영 교수님께서 이야기처럼 흘러가듯이 말씀해 주셔서 쉽게 이해하고 여러 사건을 연관지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관리는 제가 임상에서 근무할 때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이 두꺼운데 매주 두꺼운 프린트물을 주셔서 당황하기도 하고 버겁기도 했지만, 모든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또 문제풀이반에서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점수와 함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물어봐 주시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임상 경험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주신 교수님 덕분에 양이 많아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시험에서는 10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들과 장난으로 지역사회 간호를 공부하기 싫어서 공무원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과목이었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고도 많이 힘들어했던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김희영 교수님께서 암기법을 알려주시고 뭔지 몰라도 우선 외우고 많이 읽으면서 익히려 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시험 날짜는 가까워지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았고,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셔도 몰라서 대답할 수가 없어서 교수님께도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으로 암기하고 익혔고, 문제풀이 시간에 풀었던 문제집을 기와펜으로 계속 반복해서 풀며 시험에서는 모의고사 때도 받지 못했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3교대를 하는 동안 생활 방식이 일정하지 않아서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몇 시간 동안 앉아만 있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실강을 듣기로 결정했고,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저에게는 힘들지만 습관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공부에 적응한다고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앉아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고 수업을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렇게 1회독을 끝낸 후부터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채우면서 요약 정리,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로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면접 준비는 학원에서 나눠주시는 자료를 활용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필기 합격에서 면접까지 일주일밖에 없어서 준비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학원에서 나눠주신 자료에 열심히 답변을 준비하고 말하는 연습을 열심히 한 덕에 면접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퇴사한 후 괜한 선택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 힘들었던 일들, 제가 꿈꾸는 미래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또한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과감히 쉬고 외출하면서 컨디션을 회복하여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부가 집중되지 않을 때 불안한 마음에 책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험이 4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더 조급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조급해질수록 나 자신을 믿고 나만의 공부 습관을 만들어가며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한 덕분에 8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꾸준히 최선을 다한다면 5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지방간호직이더라도 충분히 단기 합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